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 사실 저희들이 처음 대학 들어가서 배울 때하고 지금하고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념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면은 파는 사람이 나오지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라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은 결국은 등기부 등본에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나를 보고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을 그러면은 올라가야지 이제 기재가 되는데 본인이 안 올리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계약을 하고 돈을 다 지급했더라도 소유권자로서 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면은 바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팔 때도 내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도 내한테 사지를 않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등기부에서 일반인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이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그러면 등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부터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60년 내지 70년간은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뭐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귀찮다 또는 그것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등기를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슨 비용이 들까요? 취득세도 들고 등록세도 들고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합쳐졌습니다만 무슨 세금이 들고 또 지하철 공채도 사야 되고 또 법무사 비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비용이 상당합니다만은 옛날에도 이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호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부동산 소유권은 물건인데 물건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물권적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그것을 이제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은 뭐 지금은 이제 거의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산의 경우에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과는 다르죠. 동산을 무슨 어떻게 등록해가지고 일일이 주인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면은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 사면은 그 사람이 막 가서 주인이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 취득이라고 하죠.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작물일 때 어디 가서 강도해온 물건이라든지 사기해온 물건을 내가 알면서 사면은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산의 경우에는 가진 사람한테 사면 됩니다.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쭉 내려오던 시골에 가면은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내려온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판 사람이 이미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할아버지 땅인데 할아버지도 사망을 하고 상속 등기가 복잡하고 하니까 등기를 할 방법이 굳이 따지면 할 수 있지만 아주 복잡하고 또 그중에 상당수는 등기를 해줄 사람이 20명, 30명이 되고 외국에도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보증인들이 보증하면은 등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조치법을 여러 차례 시행했습니다. 금년부터 다시 한 번 더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골 가면은 그런 땅이 저희 할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땅값은 얼마 안 드는데 그뭐 법무사 비용과 보증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렸더니 그런 또 이제 댓글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등기를 하면은 항상 해결이 되느냐? 우리가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서 땅을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이 아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등기를 다시 찾아오면 좋은데 찾아오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한테서 다시 제3자가 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법률 계약을 하면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있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하면은 무효가 되지만, 조금 비싸게 샀지만 뭐 넘어가겠다 하면 괜찮으니까. 근데 그걸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돈 찾고 땅을 돌려주겠다 하면 취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취소하면은 등기를 자기가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말소 소송을 내든지 회복 소송을 내가지고 찾아오면 좋은데, 그 사이에 이제 제3자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등기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등기를 믿고 샀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나는 땅을 못 찾아오죠. 근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등기를 넘겨주더라도 뭐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 또는 뭐 총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 도장 찍어라 해서 등기서류에 도장을 찍어줘가 등기가 됐다. 이러면 이제 나는 억울하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무효인데 등기는 돼 있다. 그럼 근데 사는 사람은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모르니까 그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제가 한 번 무효가 되면은 그 뒤에 등기가 몇 번 돼도 다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옛날에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왜냐하면 땅을 사고 팔면은 자기 인근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했냐, 냈냐, 소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또 판 사람은 이사를 가버리고, 또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돈 빌려주고 저당권도 취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인 무효가 됐는데도 우리나라 법제는 아직까지 그 등기를 믿고 사면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는 것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장부를 믿은 사람을 보호해 준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뺏기게 되죠.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뺏기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한테 판 사람한테 또 손해배상을 구하면 되니까, 뭐 그걸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면은 뭐 크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문제는 판 사람을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판 사람이 뭐 외국 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아무런 권리를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은 내놔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신의 원칙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이제 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고치면 바로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믿고 산 사람은 보호를 해준다고 법을 제도를 고치면 되는데, 그러면은 원 소유자가 또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등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도장 찍어가지고 등기를 하는데 서로를 완전히 위조해가 등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땅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또 문제다고 해서, 이제 독일 같은 데나 이런 외국에서는 결국 등기할 때 등기하는 사람이 일정한 돈을, 보험료를 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사고 났을 때 재원으로 쓰자, 이제 이런 게 하기도 하고, 등기는 또 이제 우리가 법무사한테 가서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하는데, 꼭 이걸 법무사가 본인 확인하는 것이 좀 소홀할 수가 있다면 더 이제 공정인이라는 이런 특별한 제도를 해가지고 당사자 확인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게 해서 등기를 하면은 허위 등기가 이제 생길 위험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하는 절차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비용 부담이 되죠. 등기할 때.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돈을 조금 더 객출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등기할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안 하면은 돈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등록세는 이제 등기할 때 받는 거지만 옛날에 취득세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세금인데 그것도 등기소에서 다 받아줍니다. 또 뭐 지하철 공채 이런 것도 그때 다 내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추가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연구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등기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등기를 믿어도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은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시효취득도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내 땅인 것으로 내가 알고 점유를 하면은 시효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효취득은 20년이 지나서 당연히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년이 됐을 때 현재 명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라. 내가 시효취득했다 해가 이전 등기를 받아야지 이제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이제 매매한과 똑같이 등기를 그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등기부를 믿고 내가 사가지고 거기에서 쭉 살고 있는데 원인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등기는 없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10년이 됐다 하면 이제 이건 등기부 취득 시라고 해서 등기한 상태에서 10년간 점유를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이긴 하지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은 자연히 이제 내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신의 원칙이 없더라도 오래 살면은 이렇게 이제 보호를 받는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대학에서 배울 때만 하더라도 공신의 원칙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이제 그런 등기 안 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신의 원칙을 우리도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비용 부담이 또 제도 변경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공신의 원칙을 채택해서 부동산 거래를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